해볼까요? 누적복귀 4회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누적복귀 4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8번 봐봐. 8번 봐봐.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만 빨리빨리 드리면서 갈게. 첨삭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자, 제가 일단 여러분 이게 현장 속에서 그게 여러분 풀이 과정을 보셨을 때 그 풀이가 과연 떠오를까? 저 그렇게 잘 안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적복귀 4회입니다. 한번 잠깐만 풀이 좀 할게요. 자, 이걸 이제 집어넣은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숫자적인 의미를 분석하라는 뜻인데, 이렇게 주면 학생들이 되게 당황해요. 왜냐면 저 숫자가 되게 애매모호하잖아. 이게 어떤 조립제법이 되는 숫자들이 찾기가 힘들어.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문제에서 뭘 집어넣으면 13을 집어넣으면 이 13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집어넣긴 부담스러우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 10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또는 20-7 이런 식의 구조가 됐어야 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제일 처음에 조립제법이 되는 거는 찾아봐야 돼. 아무거나 그냥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숫자가 뭐가 나올까? 여러분 아까 풀이해왔던 거 보니까 3이라는 숫자가 유독 많은 것 같은데 3을 한번 가보시면 여기에 주어진 형태, 자 3 들어갔죠? 여기 3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가 21이 돼서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가 63. 그럼 여기서 끝이에요. 실은 왜 끝이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x, 얘가 마이너스 3일 거고, 일단 수식을 쓸 때 얘가 이렇게 쓸 건데 요 21은 얘가 73, 21, 그래서 얘가 플러스 7, 마이너스 이렇게 가서 끝났을걸? 자, 뒤에 해설의 풀이들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특히 이 풀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여기서 끝나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3에서 2번 간다고? 그걸 현장에서 진행한다고? 못해. 그래서 그 풀이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클레임을 좀 거는 거죠. 여러분 그 풀이 과정에 그렇게 풀어오신 분들한테는 13 집어넣으면 이게 10이에요. 이게 20이고 이게 10이에요. 이게 계산이 훨씬 빠른데 왜 거기 해설지처럼 나와 있는 과정으로 가시냐고. 난 그거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해설지 한번 봐볼래? 지금 혹시 갖고 계신 해설지 한번 봐보시면 이거를 3번을 간다니까? 그게 아니야. 실은 그렇게 현장 속에서 할 수가 없어. 이해돼? 아 물론 이제 세제곱, 제곱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답이 그냥 이게 훨씬 빠른데 왜 굳이 그거를 해설지처럼 그렇게 가시냐고.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좀 정확하게 경계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8번을 풀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11번 봐봐. 11번도 마찬가지야.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다음부터는 풀이를 좀 지워드릴까 하는데 그 풀이들이 여러분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문자가 지금 현재 몇 개짜리? 3개짜리야. 좀 복잡하다. 그죠? 마이너스 얘가 BC의 제곱, A의 제곱 10, 마이너스 A의 제곱 10, AC 제곱.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는 것 같아. 그제? 자, 그럼 봐봐. 이거 니네 문제 풀 때 어떤 경우든 간에 삼각형의 모양을 묻는 문제는 대부분의 형태가 변의 길이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구조를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라고 봤더니 처음에 딱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가장 기본이 뭐냐면 문자가 여러 개일 때 뭐 A 기준으로, B 기준으로, C 기준으로 뭐 해주면 돼요?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 그러면 봐봐. 이건 여러분 스킬인데 일단은 제발 부탁인 거 여기 차수의 문자를 뒤쪽에다 배치를 해줘. 그래야 앞쪽에 개수라는 느낌이 나거든. 제가 아까 풀이해오신 분들 중에 몇 분들은 제가 여기가 이렇게 앞으로 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 좀 조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야 개수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다 써보자고요. 자, A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을 써보니까 A제곱은 여기하고 그 다음에 A제곱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서 얘가 이제 B-1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던 형태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뭐야? B의 제곱 마이너스가 C제곱을 썼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을 살펴보니까 일단 요 A3승 당연히 썼죠? 그럼 요거 남았고 요거 남았고 요거 남았고 요거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써보니까 순서대로 B3승 얘가 C3승 마이너스가 BC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B제곱 C, BC의 제곱 뭐 요렇게 일단 쓰여질 것 같아. 일단 이렇게 갔어. 자,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항상 모든 내림차수는 이 상수항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상수항이 항이 4개짜리거든. 개수적으로도 접근을 해보라고 그랬어. 4개짜리 개수 우리 어떻게 했었지? 기본적으로 둘둘씩 묶었어. 둘둘씩. 아니면 셋 하나 묶었어. 그럼 어떻게 해?
둘둘씩 갈 때 모양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가볼까? 이렇게 가지 뭐. 이렇게 가지 뭐. 자, 그럼 어떻게 돼? 앞쪽은 여기에 b제곱 얘가 b-c가 됐을 거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를 묶을게요 일부러. 예, 이렇게 갖다가 묶게 되면 얘가 b-c. 그래야 뒤에가 한 번 더 계산하지 않더라도 공통인 게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써보니까 얘가 b-c가 되고 여기가 b의 제곱 마이너스가 c제곱으로 얘가 갈 거라는 예측이 돼. 그래서 일단 맨 마지막에는 상수항 자리에 있었던 얘네들이 이렇게 갈 거라고 알 수 있어. 이제 변하지 않는 원칙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보통 여기까지 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서술 과정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거는 항상 4개짜리의 기준점으로 해석을 다시 해. 무슨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부터 앞에 2개 묶어. 다시 묶는 거지. 이렇게 뒤에 다시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대부분의 인수분해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 특히 내림차순에서는. 그럼 여기 공통이 뭐야? A의 제곱이지. 그럼 여기 뭐야? A 더하기 얘가 B-C.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거랑 이거에서 공통이었던 게 뭐니? B의 제곱 마이너스가 C의 제곱이 공통이어서 요 해당되는 과정에서는 A 플러스 얘가 B-C 이렇게 들어갔던 게 확인이 되지. 그렇게 가야 A 더하기 B-C 그 다음에 A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4개에 대해서 둘둘로 묶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고민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집어넣은 거니까 그 의도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잘 들으세요. 변의 길이죠. 변의 길이는 삼각형의 성조건에서 가장 긴 변은 무조건 나머지 2변의 합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는 거죠. 삼각형의 성립 조건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이 인수분해 파일의 앞쪽에 우리 프린트 교재 있죠? 거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0이다 보니까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11번의 케이스는 정답의 5번으로 정리가 되면 되겠죠. 마지막 하나만 더 코멘트 할게요. 자, 뭐였냐면요. 16번 한번 봐보실까요? 16번. 우리가 지난번에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해석을 했었는데 16번 봐보시면 루트 곱하기 루트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했고 루트 나누기 루트에서 마이너스 발생하는 것은 음수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위쪽에 있었던 거는 뭐야? 둘 다 음수다 이렇게 적었을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호가 들어가요. 0의 등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등호는 원칙적으로는 빼요. 더할 부분의 문제에서는 다 뺀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등호를 어떻게 해야 돼? 붙이셔야 돼. 제가 화목번 풀이를 해봤어요. 화목번은 어제 끝났거든요. 이 영상이 끝났는데 화목번 해보니까 등호를 대부분 안 붙여왔더라고요.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전제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의 경우는 둘 다 음수이면서 0이 될 수 있었고 아래쪽의 경우에는 분모는 음수, 위에 분자는 양수인데 0이 들어가죠. 거기까지만 정리해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적 뽑기 4회는 17번까지 있었던 문제들은 좀 이런 어떤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른 반에도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요 과정으로 마무리 쳐야 돼. 13, 그럼 여기 합쳐서 10이나 29조가 딱 반드시 나오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 대부분 문제가. 알겠죠? 오늘 그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2분 정도 보시는데 그분들 제가 가끔씩 불러다가 이렇게 낮에 수업들을 하고 보내요. 점검을 해드려요. 제가 오늘 어떤 걸 해봤냐면 여러분들 오답 노트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 조만간 만들 건데 첫 번째 대상은 시너지입니다. 오늘 그 작업들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시너지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쭉 맨 마지막까지 틀린 번호들을 좀 오늘 좀 수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개별적으로 좀 풀 수. 그래서 아까 4월 달에는 여러분이 조금 그런 거 오답들을 좀 먼저 할 수 있도록 제가 작업을 좀 미리 좀 실 테니까 오늘 좀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너지 맨 앞에서부터 좀 아리까리하거나 맞았더라도 좀 이거 애매하게 풀어서 그냥 느낌으로 맞았던 것 같은 게 있으면 다 체킹해 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1차 오답, 2차 오답, 3차 오답까지 계속 좀 줄기차게 시너지를 활용하겠습니다.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꺼주실까요? 누구 건지. 소리 나는 게 누구였을까?
확인 좀 해주세요. 어디서 소리가 나지? 잠깐 확인해 주세요. 자, 28제 잠깐 봐볼까? 영동일 고등학교. 28제 영동일 고등학교. 28개 학교. 28제라는 표현이 28개 학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땡큐. 수업 일단 핸드폰 좀 앞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숙제도 같이 좀 보내주세요. 오답 노트랑 거 같이 내주시면 되거든요. 자, 28제 영동일 고등학교 맨 마지막 번 문제 좀 보자. 어제도 보니까 좀 질문들이 좀 많아서 풀이를 어제는 조금 좀 다른 식으로 했어요. 참고로 28개 학교는 해설지가 아예 없어요. 저도 없어, 저도. 저도 그냥 막 푸는 거예요. 막 푸는 거고 하기 때문에 앞쪽에서 그냥 보내주세요. 현우야, 뒤에 좀 받아줄래? 받아주실래? 네, 조금 너무 준수야 좀 받아줄래? 네, 여기 앞에다가 좀 놔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28개 학교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영동일 고등학교 문제를 좀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릴까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풀이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아마 분명히 두 문제 정도 있었을 텐데 그것부터 제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영동일 고등학교 한번 잠깐 펴주시겠습니까?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요. 영동일 고등학교 찾아보자. 네,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요. 363하고 364번 이 두 개만 한번 같이 한번 좀 풀어볼까요? 아마 여러분 지난번 테스트 보고 나서 아마 질문들을 아직 안 받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아마 좀 많이 비어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죠? 363번하고 364번이 아마 전체적인 느낌에서 좀 많이 비어져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좀 같이 한번 여러분이 보면서 풀이 방법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볼게요. 지금 363, 364를 맞으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중에. 네, 그 정도로 여기 난이도가 좀 있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부터 가볼까요? 워낙 독특해서 364번부터 가보죠. 364번부터. 364번 한번 봐봐. 이게 좀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풀이법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 봐봐라. Z 우승이 분명히 문제 속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1이라 그랬어. 그죠? Z 5승이 1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풀이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소개를 가장 제일 심플한 걸로 한번 좀 가보자. 자, 이건데 지금 이거를 물었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갈까? 지금 이런 고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쌤 A 플러스 BI라고 잡아서 우승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고 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진짜 기껏 많이 시간을 확보하더라도 8분 안에는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A 플러스 BI로 가면 여러분이 아마 거의 멘탈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출제자의 의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두 개가 이렇게 덧셈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의 느낌이 뭐냐면 곱셈했을 때 얘가 되는 5승짜리니까 좀 뭔가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죠? 이거래요. Z가 1이 아니라고 하는 조건이 분명히 있죠. 거기를 한번 좀 체킹해 주시겠습니까? Z는 1이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한 힌트인가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할게요. 일단 얘를 좀 넘겨볼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 1에다가 똑같이 5승을 올리게 되면 우린 저런 인수분해 우리 많이 했었죠. 기억하세요? 어떤 거에 n승 마이너스 뭐 a의 n승 이렇게 갔을 때 그럼 어떻게 했었죠? 일단 이렇게 식이 바뀌겠죠. 그런데 분명히 Z는 1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저 조건에 따라서 이 식을 뭐 해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Z2 더하기 Z3승은 실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Z2 더하기 Z3승은 여기에 있었던 거니까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지? 막 고민스럽단 말이야. 그런데 이 모양을 한번 잘 봐봐. 4차 방정식이거든. 근데 개수가 대칭되지. 이거 상반 방정식 느낌이네. 상반 방정식 느낌이 나.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에 얘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Z의 제곱으로 양변을 그냥 나눠버릴까? 나눠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인수분해가 아니라 방정식이니까 0이 아닌 놈으로 한번 나눠보니까 우리는 이 수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Z의 제곱 더하기가 Z 더하기 1 더하기 Z분의 1 더하기 Z의 제곱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상반방정식꼴로 나오는 것 같아.
됐어? 그럼 이제 여기 3번만 더. 우리는 끼리끼리 비슷한 놈끼리 이렇게 묶어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묶어줄 거란 말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z의 제곱 더하기 얘가 z의 제곱분의 1로 일단 하나 묶어주고 z 더하기 얘가 z분의 1로 하나 이렇게 가지고 얘가 플러스 1은 얘가 제로. 여기까지 일단 왔어. 그 다음에 여기를 봤더니 얘는 우리가 z 더하기 얘가 z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얘가 z 더하기 얘가 z분의 1 그다음에 얘가 플러스 1은 얘가 제로다. 이렇게까지 식이 딱 쓰다 보니까 식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불편해. 그래. 한번 써볼게 그러면 z 더하기 z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z 더하기 얘가 z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얘가 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뭐 했죠? 보통 이런 문자들을 또 치환했단 말이야. 어떻게 치환했지? 얘를 t라고 잡으면 t의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1은 얼마더라? 0이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버리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게 일단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봤더니 z 더하기 z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수식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는 또 한번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봤더니 여기서 뭔가 더 작업을 해도 되는데 어제 제가 해봤어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여기서 한번 잠깐 멈춰보려고. 자, z의 제곱 더하기 z의 3승의 결과를 갖다가 물었던 거거든요. z의 제곱 더하기 z의 3승을 갖다 물었어? 그러면 진짜 있는 그대로 가면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제 주로 해보는 게 뭐냐면 여기 있던 이 구조처럼 뭔가 이런 모양을 활용해서 얘를 쓸 수 있을까를 일단 한번 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주어져 있는 패턴을 봐보니까 수식이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얘가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야. 얘가. 아니 이거랑 이거 좀 복잡하지 않니? 그치?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 구조를 잠깐 봐보시면 얘는 일단 z의 제곱으로 묶는 순간 얘는 z 더하기 1이 됩니다. 익승이 맞겠네요. 1 더하기가 z가 됩니다. 그죠? 그래? 그럼 여기를 한번 잠깐 봐볼까? 이건 뭐지? z분의 z의 제곱 더하기 1이거든. 얘를 실제로 통분하게 되면 그럼 얘가 네,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야, 그러면 이 모양에서 요 모양이 여러분 예측이 돼요? 이렇게 z의 제곱 플러스 1이 여기 있다거나 뭐 요거랑 요 곱셈했을 때 모양이 있다거나 그런 식의 구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구조밖에 안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상태로 뭔가 하기는 좀 불편하더라고. 아, 그래. 그러면 이게 어디 있었는가를 한번 다시 보니까 그게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더라고. 그럼 다시 봐봐. z의 3승 더하기 z제곱은 이제부터 어떻게 쓰나 봐. 저거 그럼 z 3승 더하기 z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러면? 요 말 이해될까? 이거를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이거랑 뭔가 연결성이 잘 안 떠오르니까 나는 이거를 왜 연달아 두 개를 더했을까? 이거는 뭐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이거 이렇게 넘겨서 일단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얘를 또 묶어도 얘하고 모양이 안 생기거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 딱 하나. 이거를 눈치를 채면 이 문제가 되게 쉬워져. 저 빨간색 이해가 되겠니? 한번 확인해봐. 왜 갑자기 z 4승을 z분의 1로 가져갔지? 근거가 누구야? 여기. z 5승은 1짜리잖아. 여기다 다시 써버리면 이렇게 가는 과정을 써드리면 z의 5승이 1짜리라고 한 이 수식은 다른 말로 z의 4승 곱하기 얘가 z가 1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z4승이라고 하는 형태는 z분의 1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z4승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얘는 문제가 완전 편해지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니까. 이거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게 그대로 여기 들어가 버리는 거지. z 더하기 z분의 1이라는 수식 자체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가로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얘가 루트 5,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서 2분의 1 뿔마 어차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줄게. 요렇게 들어가 있는 놈에서 마이너스 1 되다 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계산이 되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굳이 나눠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다라는 놈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놈하고 이렇게 답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됐어야 되는 것이. 네, 이게 조금은 특이한 형태여서 한번 소개를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막상 문제가 나오면 좀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원래 제가 어제 혹시 영상 나중에 보실 수 있으신 분들 목요일 거 한번 보시면 이거 제가 직접적으로 풀이했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해서 Z를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풀이들을 좀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세련되게 이게 조금 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풀어보니까 이 과정이 여러분이 아마 제일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Z4승을 이렇게 한번 고쳐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서술 과정에서 조금은 있더라.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되신 분들은 363번을 봐주시면 되고요. 363번도 이제 한번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이 어디 많이 안 좋아? 동국아 상태가? 졸려서 그런가요? 지금 졸리면 그냥 나갔다 와. 너무 졸려서 못 참겠다 싶으시면. 자, 그러면 363의 논리로 한번 잠깐 들어갑시다. 수민이도 상태 많이 안 좋아? 괜찮아? 오케이. 363번 한번 잠깐 봐봐. 363번 보시면 얘는 원칙적으로 문자가 몇 개 나왔니? 4개 나왔을 거야. A, B, X, Y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근데 주어진 패턴들을 잘 봐보시면 문자가 4개인데 식이 4개니까 정확하게 연립하면 다 나와야 돼. 근데 그 연립이 쉽지가 않아. 되게 만만치 않아.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형태에서 AX 사승, BY 사승을 갖다가 계산을 하고 이 자체가 되게 막 짜증날 정도로 좀 이상한 거지. 거기 한번 잠깐 봐볼래? 그럼 특징이 뭔가를 봤더니 모든 수식에 앞대가리에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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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물어보는 것도 AB 이렇게 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조금 특이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바꿔볼까? 특별히 또 X, Y, X제곱, Y제곱 이렇게 차수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한번 써볼까? 일단 그게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냥 기억해도 이거는. 자, 일단 이렇게 돼 있고 네, 요게 2라고 돼 있었고 네, 요 결과도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요 결과도 나와 있었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요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어서 요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실수란 말을 줬어. 실수. 참고로 실수라는 말을 줬어. 실수라는 말에 좀 주목해서 하나하나씩 좀 조건들을 좀 풀어보면요. 일단 어떻게 풀어야 할지 좀 느낌이 잘 안 와요. 첫 번째 방식은 문자를 계속 개수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할 거니까 B 대신에 1-를 쫙 집어넣어서 계산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불편해요. 그러면 좀 다르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게 될까가 고민인데 일단은 이 상황을 잠깐 좀 봐봐요. 식들을 잘 한번 봐보시게 되면 어떻게 제가 한번 좀 가볼 거냐면 전체적으로 모양의 A, B는 다 공통인데 뭐가 올라가? X의 차수가 계속 한 차수씩 올라가고 Y도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잖아.
그럼 이 느낌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 요식하고 요식의 관계성을 한번 봐보자 이거야. 관계성을 보자는 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쓸까요? A 더하기 B X 더하기 Y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 식이 나오거든요. 물론 변형본이겠지만 나온다고. 자, 그럼 일단 이거 한번 전개해볼게. 뭐가 되죠? AX 더하기 AY 더하기 BX 더하기 BY다라는 수식이 일단 하나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좀 써보면 일단 얘가 1인 거죠. 그 다음에 AX 더하기 얘가 BY다라고 하는 요놈 자체가 얘가 2로 언급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식이 어떤 식이 나오냐면 X 더하기 Y라는 수식이 2 더하기 AY 더하기 BX라는 수식이 1차적으로 하나가 쫙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수식 하나를 뭐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런 식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러면 문자가 뭐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식이 쭈루룩 그냥 나온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해볼 거냐라고 봤더니 이 식을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한번 때려보자. 아마 여러분이 아마 이게 왜 이럴까에 대한 고민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서 빨간색을 좀 쳐놓을게요. 여기서 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전개를 해볼게. AX의 제곱이 나오고요. AXY가 나오고요. BXY가 나오고요. B의 Y의 제곱이 또 나와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AX 더하기 BY가 얘가 얼마였습니까? 얘가 2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2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알고 있었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얘가 BY 제곱 요것도 알고 있었죠? 요것도 알고 이것도 얼마? 얘가 5다라고 알고 있었던 상태니까 우린 최종적인 수식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쓸게요. 2가로의 X 더하기 얘가 Y다라고 하는 요 놈이 어떻게 되더라? 얘가 5다라는 놈에다가 AXY 얘가 BXY 이렇게 지금 쳐지더라라는 사실을 내가 알겠지.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관계받고 이렇게 관계받았으니까 이렇게 또 관계를 또 보겠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또 봤더니 같은 논리로 나와 있는 정보들을 이런 걸로 한번 써보고 여기다 x 더하기 y를 곱하면서 사수를 하나 올려줘 보면 ax의 세제곱, a의 x의 제곱의 y 그 다음에 bx의 y의 제곱 by의 얘가 세제곱 이렇게 또 나와. 쌤 그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봤더니 요 결과가 얘가 5였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요 결과가 얘가 10이었던 상황이라서 최종적으로는 5가로에 x 더하기 y다라고 하는 이 문자가 결과적이 얼마가 나온 거야? 12 플러스 얘가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찾아가 봐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 봤더니 a의 x의 제곱의 y 얘가 b의 x의 y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지금 식이 쓰여진다. 정신 차려봐. 이거 너네 나중에 한 번씩 꼭 보게 될 문제들인 것 같아서 소개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 줄 걸었죠? 여기까지 걸었죠. 자,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도 드러내줘야 되니까. 이 관계도 한번 드러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기 있었던 저 상황을 식을 그대로 한번 또 던져봐. 그대로 한번 또 던져봐. 그럼 어떻게 돼? AX의 세제곱, BY의 세제곱에 또 X 더하기 Y를 또 던져. 그럼 얘는 당연히 AX의 4제곱이 될 거고 AX의 세제곱 Y, B의 X의 Y의 세제곱 플러스 얘가 얼마? BY의 4제곱 이렇게 지금 또 식이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를 구하라는 게 목적이었거든. 그런데 이게 얘가 10이었어. 그래서 얘가 수식의 경우가 12가로에 x 더하기 y라는 수식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니까 네모라고 쓸게요. 네모 더하기 ax의 세제곱 y bxy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식이 뜬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서리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쭉 보면서 관계식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 요와 같은 과정들은 어차피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냥 뭐 그죠?
A 더하기 B, XY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 식이 그러면 2배 X 더하기 얘가 Y가 5 플러스 그죠? 여기 뭐가 되죠? XY로 묶어주면 얘가 A 더하기 B의 XY다 이렇게 지금 식이 쓰여질 거 아니야. 근데 A 더하기 B는 저기서 나와있어. 얘가 1이라고 나왔었으니까 그럼 얘가 5 더하기 XY다. 이렇게 관계식 하나가 설정이 되네. 이렇게 관계식 하나가 설정이 되네. 이렇게 찾았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직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봐보니까 5가로에 얘가 X 더하기 Y를 썼고 얘가 10이라고 썼고 X제곱 Y, BXY제곱 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얘를 XY로 묶어봤어. 그죠? XY로 묶어봤더니 얘는 AX가 남고 여기를 또 묶어봤어. 뭐로? XY로 묶어보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BY가 남아. 이거 여기서 많이 또 보던 건데?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여기가 2라고 또 언급되어 있어. 야, 그러니까 얘는 5가로에 X 더하기 Y라고 하는 요 놈이 얘가 2니까 얘가 12 플러스 얘가 2XY가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수식에서 연립이 되네. 어떤 모양이 같아? X 더하기 Y의 모양이 통째로 있고 X 곱하기 Y 모양이 통째로 있잖아. 연립해 볼게요. 일단 위식을 2배 할까요? 위식을 2배 하면 4가로 X 더하기 Y는 2배 하면 10 더하기가 2XY가 되었고 요 아래쪽의 식은 5가로의 X 더하기 Y를 그대로 가져오면 얘가 12 더하기가 2XY가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 두 개를 연립을 했어.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나오면서 여기가 2였음을 알죠. 따라서 X 더하기 Y는 2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럼 X 더하기 Y가 얘가 2였으면 여기가 10이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XY가 얼마였었냐면 마이너스 1인 거죠. 이 결과가. 이거 연립해서 얻어낸 결과가 이거였어. 자, 그러면 지금 저기 첫 번째 있는 이 수식은 우리가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X 더하기 Y가 지금 여기서 2니까 얘를 2다라고 잡아서 요게 제로다라고 하는 식을 잡을 수 있겠지. 그죠? 자, 써볼까? 이게 2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넘어가면 얘는 결과적으로 AY 더하기 BX는 제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얻어내긴 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맞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X 더하기 Y가 2였으니까 여기는 그럼 얘가 24가 될 것이고 그럼 얘가 네모 더하기 여기 식을 찾아보니까 일단 얘가 X의 Y라고 하는 형태가 일단은 묶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고 XY를 묶었더니 여기는 얼마가 등장이 되냐면 AX의 제곱이 등장이 되는 것 같고 여기는 얼마가 남죠? BY의 제곱이 딱 등장해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AX제곱 더하기 BY의 제곱은 저기 있었네요. 저 값에. 그죠? 저기 해당되는 저기 AX제곱 더하기 BY제곱 5다라는 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수식이 얘가 5였던 거죠. 그러면 XY가 얘가 마이너스 1이었던 결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였던 결과가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29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 있었다 몇 번? 363번의 정답은 29가 정답이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해보니까 이게 제일 무난하고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차수가 X가 차수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지? 그래서 잡아놨던 요 네 가지 버전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과정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기억해 두세요. 이거 만약에 학교에서 나왔을 때 정말 어렵고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려. 연립하자니 되게 부담스러운 수식이란 말이야. 요거 한번 잠깐만 기억해 줘. 졸리신 분들 지금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한번 다녀라. 빨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졸리신 분 물 한 잔 먹고 와. 괜찮으니까. 나갔다 와.
자, 이제 저는 이제 은광여고고로 들어갈 겁니다. 은광여고고로 좀 들어갈 거라서 다 정리가 되신 분들 은광여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영동의 고등학교하고 은광여고 한꺼번에 공통된 문항 칠게요. 질문 있으신 것들. 자, 은광여고는 386번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중에서 오늘 3개를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3개를 좀 풀어드려서 좀 특수한 케이스, 다른 학교에서 좀 안 나왔던 케이스들만 한 3개 정도 먼저 잡아드리고 통칭해서 먼저 질문 받는 시간 먼저 완료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른 학교에 없었던 거, 네, 그거를 뭐 찾아봐서 그것부터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특이했던 거는 일단은 407번부터였고요. 그래서 순서를 잡아드리면 407, 406, 그 다음에 401 이렇게 해서 3개가 다른 학교에는 좀 없었던 문항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하고 한번 보면서 내가 좀 몰랐던 부분이 그럼 한 번 더 설명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알았던 부분이어서 한번 풀이 과정이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그거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400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것부터 한번 봐봅시다.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것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407번 때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407번 문제는 우리가 함수 단원에서 등장했던 내용들입니다. 함수 단원. 그래서 407번에 해당되는 함수 단원인데 일단 보시면은 x의 구간별 정의가 있으니까 근데 구간별로 딱 그려보면 되거든요. 그게 그냥 최선이고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다시 보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지점의 그 함수를 그냥 그리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의 함수를 그냥 그리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고 또는 35분의 연습해서 푸신 분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봤을 수도 있고 그거 때문에 보는 거니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저는 407번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그래프였겠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이 지점. 그럼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얘가 2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x가 마이너스 작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 칠하겠죠. 그리고 여기를 비워두시면 되죠. 참고로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봤더니 그 아래쪽에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딱 묶어볼게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6인가? 6x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얘가 4분의 15가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얘를 완전 제곱식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 9 마이너스 9라는 작업을 갖다가 처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가로에 x 마이너스 가 3의 제곱 플러스가 6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3,6을 꼭지점으로 만든다. 그러면 3,6이니까 뭐 요 정도 느낌에서 요 정도. 그래서 얘가 3,6을 지나더라.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대가리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갈 텐데 그럼 여기 한번 확인해 볼까? 실제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2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상태였던 거지. 동의?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마이너스가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색깔을 그냥 칠합시다. 이렇게 하겠죠. 이게 하겠죠. 이게 뭐더라?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보자는 구간별 정의함수 fx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팁을 드리면 물론 문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얘가 3이거든요. 요점의 좌표가 성현 혹시 얼마야?
이게 얼마일까? 여기 요 높이하고 똑같은 형태 이렇게 가져왔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면 대칭성에 따라서 이 간격이 4였을 거 아니냐? 그럼 여기도 4만큼 갔을 거니까 이게 얼마다? 7이다. 그죠? 그래프를 통해서 대칭성의 확인들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봐볼까? 자, 여기까지 왔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랬단 말이야. fx가 뭐랑 같대? a랑 같대. 그럼 이게 뭐야? 방정식이야. 방정식. 그래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가는 거지. y는 fx, y는 a. 그럼 y는 fx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이 인간만 그리면 될 거 아니야. 그지? y는 a 그려보자.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 하나, 둘,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그 a는 누구보다? 요점보다 위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2보다 크면 되고 요점 6보다 뭐 해주면 돼요? 작아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정수 a는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정수 a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죠? 12로 답이 완성이 되더라. 그냥 요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 건지. 오케이? 방정식에서의 근의 개수를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바꾸는 거, 그 정도 보시는 게 일단 407번에서 요청했던 자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는 406번을 준비하는데 406번처럼 되어 있는 이 문제가 아까 여러분 그 누적 뽑기 4강에서 보셨던 그거랑 패턴이 똑같습니다. 문자 몇 개냐면 3개거든요. 3개짜리에 대해서 가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일단 한번 쓰면 A 3승에 B-C가 됐고 B의 3승에 C-A가 되었고 C의 3승에 얘가 A-B가 얘가 78이야. 물론 A, B, C는 어떤 크기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자연수라고만 했단 말이야. 그리고 10보다 작다라고만 했단 말이지. 구하래. 뭐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일단 첫 번째 여러분 혹시 이거 78 넘기셨으면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B가 되는 거야. B 78 넘기시면 문제가 이상해진다. 그럼 일단 이것만 갖고 내림차수 정렬을 쓸 건데 아까 말씀 내림차수 정렬은 기본 원리가 차수를 이렇게 낮게끔 가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A가 몇 차냐면 3차, B도 3차, C도 3차.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이. 근데 부탁인 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함부로 전개하지 마. 무슨 얘기야? 아니 어차피 A 3승이 있을 거고 그럼 A가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얘를 차라리 A를 쓸 거면 그냥 먼저 여기서 확인해. A 3승 이거밖에 없어. 그럼 앞에다가 개수를 쓰라 그랬지. 그게 보기가 더 편하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A에 관계된 걸 내림차수를 쓸 거면 A제곱이 없으니까 A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다가 A라고 써. 그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걸 써. 일단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A가 있는 게 뭐였냐면 얘가 마이너스가 B 3승이 있었고 A가 있는 놈이 얘가 C 3승이 있었어. 오케이. 이렇게 하나가 쓰여질 것 같고. 그러면 남는 게 뭐야? 남는 게 요거랑 요게 남았죠. 그죠? 그럼 우리는 저기에서 묶을 수 있는 그대로 묶어보자. BC로 묶었더니 얘는 앞쪽은 B의 제곱이 남고 그죠? 뒤쪽에는 BC로 묶으면 마이너스가 C제곱이 남네. 일단 여기가 78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딱 느낌이 B-C거든? 여기가 묶을 수 있는 게. 그럼 여기를 빼. 어떻게 빼? 여기를 마이너스 빼고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수식이 B-C에다가 B의 제곱 더하기가 BC 더하기가 C제곱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여기는 B-C에다가 B 플러스 C가 되는 게 확인이 되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쌤, B-C가 다 전체적으로 공통인데? 묶어. 그럼 여기 뭐 남았어? A의 세제곱이야. 여기 뭐 남았어?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C 더하기가 C제곱에 A 남았고 그 다음 여기 맨 마지막에 뭐 남았어? B-C니까 얘가 BC가로 해. 얘가 B 플러스 C까지. 이렇게 가네. 아까 보면 항이 4개는 둘둘씩 묶는다 그랬잖아. 쌤, 항이 3개인데 어떻게 해요? 조립제법의 방식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조립제법이 생각나지 않으면 A는 3차고요. B는 2차고 C는 2차니까 다시 B나 C로 다시 바꿔주면 돼. 근데 이 문제는 조립제법이 되네. 느낌이 이 조립제법 느낌 안 오시면 이 A를 X처럼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야지만 이게 제로가 될까 생각해봐. 그럼 어차피 상수항의 개수 중에서 이거거든.
뭐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0 될 것 같아요? B. A에다 B 한번 집어넣어볼까? A에다 B 한번 집어넣어볼까? B 3승. 여기다 B 집어넣어볼까? 마이너스 B 3승. 마이너스 B 제곱 C. 마이너스가 BC의 제곱. B 제곱 C. BC의 제곱. 다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럼 조립도 가능한 거야. 왜? A를 3차로 본 거니까. 오케이. 야, 그러면 자, 이 A를 X처럼 보시면 돼요. 1에다가 제로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제곱. 맨 마지막에 있는 상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 B제곱 C BC의 제곱. 이렇게 쓰면 내림차순 정렬에 따라서 여기다 뭐 집어넣어? B 집어넣어. 그럼 1 내려왔어. B 올라갔어. B 올라갔어. B 제곱으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제곱. 그럼 또 올라갔어.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BC의 제곱. 그래서 제가 0으로 딱 떨어지네. 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봤더니 일단 요 해당되는 이 노란색 버전 이렇게 쓰면 되겠네. A-B. 그죠? 요 이름 뭘로 가야 돼? A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쓰면 돼? B 곱하기 A. 그 다음에 요거는 묶어버릴 수 있겠다. 뭐로 묶어? 마이너스 C로 묶어. 그럼 얘가 B 플러스가 C까지. 이렇게 가겠지. 그런데 여기가 또 1에 대해서 얘가 마이너스 C하고 B 플러스 C가 또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는 A-B가 되고 여기가 AA였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가 A-가 C가 되고 얘가 A 더하기 얘가 B 플러스가 C까지 돼. 와우, 복잡하다.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수식은 이거로 곱셈이 먼저 돼 있었던 거에 요거까지 간 거니까 순서대로 써보면 B-C, A-가 B, 그 다음에 A-C, A 플러스 B 플러스 이게 78이다란 말은 똑같은 거지. 야, 그럼 한 번만 생각해봐. 야, B-A-B, A- 누가 더 큰지 몰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 뺀 놈의 결과물들은 정수가 나올걸?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아무튼 정수가 나올걸? 그럼 78을 쪼개버리는 거야. 어떻게 쪼갤까? 일단 2 곱하기 39로 쪼개. 39는 다시 3 곱하기 13으로 쪼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소수의 곱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인 거야? 여기 중에 제일 큰 놈이 대빵이 요 놈이겠네. 그죠? 제일 큰 놈이겠네. 그럼 뭐야? 2, 3, 13으로 곱셈한다고? 어떤 느낌일까? 1, 2, 3, 13. 끝났네 그러면. 제일 큰 놈은 13밖에 없으니까. 에이, 쌤 여기가 뭐 마이너스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가능성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결론으로 제일 큰 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안 변한다는 거죠. 13으로 고정된다는 거죠. 자연수 덧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13으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조건들을 굳이 쓸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406번의 정답은 이런 어떤 내림차순에 관한 인수분해 요거 한 번 더 보시라고. 누적복귀 4회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림차수 정렬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앞쪽고 준비할 테니까 여기 한번 잠깐 시간 더 드릴 테니까 보세요. 전 401번 마지막 거기는 좀 특이한 표현 하나만 보면 되는 거라서 401번 이쪽 왼쪽에다 쓸 테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까 영상 안 찍었으니까 플랜 B를 정확하게 4월달에 잡아 놓으셔야 돼. 진짜. 아까 늦게 오셨으니까 몇 분 더 말씀을 드리면 진짜 계약도 연기될 수 있어요. 나는 연기 안 됐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래야 여러분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셔요. 일단 첫 번째, 부엉이 생활하시는 분들 있죠? 뭐 새벽 5시에 주무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 지금 젊으니까 버티는 거야. 17, 18 이러면 버틸 수 있어. 한 3일 날새도 말짱할 거야. 말짱하고 한 3시간 자고 나면 또 다시 충전 뭐 이런 느낌일 거야. 근데 니네 그게 나중에는 그게 되게 힘들어져. 그게 누적이 되면. 혹시 부엉이 생활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일단 4월 6일 날로 돌아가셨을 때 4월 6일 날 정상적으로 학교 등원하시는 상황이라고 가정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부터라도 늦게 주무시는 거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특별히 금요일날 저녁에 늦게 주무시는 거. 야, 불금은 니네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야. 그렇잖아. 대학을 간 대학생들에게 불금이 의미가 있는 거지. 니네에게 불금은 의미가 없다니까. 근데 자꾸 이 토요일날 늦게 일어나고 뭐 이런 경우들이 금요일날 늦게 자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토요일날이 길잖아, 하루 중에. 솔직히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 의미가 좀 다르고, 왜 토요일날은 일요일날 또 다음이 있으니까. 근데 토요일날 여러분들 좀 어중간하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토요일날 조금 더 빡빡하게 잡아서 계획 잡아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일찍 주무셔. 그러면 내 하루가 조금 더 풍성해질 거야. 제가 요즘에 반 강제성에 따라 저희 딸아이에서 일찍 깹니다. 제가 3시, 늦게 자면 3시에 3시 반에 잘 때도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저도 문제도 풀고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것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좀 보고, 전 IT 기기 이런 거 이렇게 리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듣는 걸 좋아해, 듣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고, 뭐 그래요. 저도 개인 생활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아침에 7시에 깨워요. 어떻게 깨워? 진짜 나의 집요함을 닮아서 아빠 나가자. 네, 거실로 나가자. 한 70번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들으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라도 나가면 거실에 또 이렇게 또 소파에 앉아있으면 졸리잖아. 또 눈 감고 있으면 와서 막 눈을 때려요. 아빠 눈 감으면 안 돼. 막 일어나라 그래. 또 솔직히 좀 짜증도 나고 막 미치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일어나면 하루가 되게 길어져요. 느낌이 진짜 길더라고. 여러분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들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다 일일이 다 전화를 다 드리지 못하고 문자 톡 왔다 갔다 하지만 대부분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활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거에 대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만약에 플랜 A 4월 6일날 정상적인 진도대로 가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스타트를 잘 하셔야 되는데 건강 상태 이상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늦게 주무시면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 사람은 약해져요. 병원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해져요. 젊은 사람이 안 걸리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어딨어. 그거 되게 다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의사들도 병에 걸리고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무 자신하지 말고 그냥 본인 거 잘 적용하시고 손도 잘 씻고 그러시라고 해. 그런 얘기 하던데 해피 버스데이 2번 부르면 된다는데 그러면 비누 씻는 그 30초가 된대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렇게 쭉 해서 2번 정도 부르면 그게 30초. 그래서 비누 씻을 때 2번 정도 부르시래요. 그러면 딱 그 비누 씻는 거랑 해서 다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3월 6일 날 만약 계약이 설명되더라도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예측을 말씀드리면 다시금 여러분 학교를 휴원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상으로 간다고 치면.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 확진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층에 발생이 되면 교육부에서 내린 지침이에요. 동일층에서 2명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학교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전체 2명 나오는 순간 그 학교 폐쇄야. 2주간. 그 학교만 폐쇄해야겠니? 그 인접해 있는 학교들은 가만히 있어? 다 폐쇄해야겠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 B를 꼭 잡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건 뭐 탐구가 됐든 아니 모의고사 형태가 됐건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지금 여러분 안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너무 불안해진다. 여름방학 더 짧아질 수도 있어. 그렇긴 안 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잘 버티고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에 특색 있는 거 401번 하고 할게요. 잔소리만 계속하면 나도 아재가 되니까 싫어. 401번 봐봐. 2차 방정식의 둑은 오늘도 하겠지만 2차 방정식의 둑은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뭐야? 판별식 아니면 근각의수 관계야. 고등과정이든 중등과정이든 똑같아. 근각의수 관계, 판별식일 거야. 그런데 두 근에 관한 문자가 너무나도 개수가 많다. 개수도 PQ였고 두 근 다 알파벳 문자가 4개인데 그걸 구하래. 가를 봐볼래? 알파벳 하는 5개의 약수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시는 분들도 한 번씩 그냥 봐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401번입니다. 음광요거. 어떤 자연수를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이라고 했을 때 양의 약수의 개수. 이거 어떻게 우리 따지도록 되어 있죠? P 플러스 1하고 Q 플러스 1하고 R 플러스 1을 갖다가 곱셈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12라고 하는 수를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으로 간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을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을까?
2라는 내용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참고로 2의 0승은 수원의 지수에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확장 과정인데 그냥 1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의 1승은 얘가 3의 0승이 3의 1승이어서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곱하면 이게 1인 거고, 이렇게 곱하면 3인 거고, 2인 거고, 6인 거고, 4인 거고, 10인 거죠. 그래서 얘가 6개의 약수를 가졌다고 얘기한 거죠. 그 말은 이 플러스 1의 의미가 뭐라는 거야? 2의 0승 혹은 3의 0승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가라는 조건이 왜 독특하냐면 알파 혹은 베타는 먼저에서 뭐라고 그랬어? 5개의 약수를 갖는데 5개의 약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곱셈한 결과들이 5란 얘기면 어떤 놈 곱하기 어떤 놈 곱하기 어떤 식일지 모르겠지. 이게 5가 된다는 것은 이 5가 5 곱하기 1밖에 없어요. 5 곱하기 1 또는 5 곱하기 1, 1, 1, 1, 1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떤 놈이 하나가 5가 나오고 어떤 놈이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5가 무슨 얘기야? 4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얘는 0 플러스 1이면 어차피 얘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요 의미에서 요 4를 찾는 거지. 아, 그 말은 알파는 어떤 놈의 4제곱수구나. 아, 베타라는 놈은 어떤 놈의 4제곱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4제곱. 예를 들면 32라는 숫자가 2의 5승이거든요. 4승이라고 했죠. 제 말을 잘못해서 4승. 16. 2의 4승이 16이야. 16의 양의 약수 개수가 5개야. 이 말에 정확하게 부합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모든 거의 4승꼴은 1의 4승, 2의 4승, 3의 4승, 4의 4승 점점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 이게 256이니까 100을 넘어서잖아. 그러니까 뒤에 거는 안 될 것이고. 그러면 1안이면 16안이면 81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1의 4승은 어차피 1이야. 1은 양의 약수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아웃되겠지. 그럼 뭐야? 이거하고 이거밖에 안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알파가 2의 4승이라고 하면 베타는 3의 4승일 거고 두 번째, 알파가 얘가 3의 4승이라고 하면 베타는 2의 4승. 순서만 이렇게 바뀐 상황밖에 안 되겠지. 결과는 무슨 얘기야? 거기에 주어졌던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 2차 방정식이 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요거의 두 개의 근이 결국에 하나는 뭐야? 16이고 하나는 81이라는 거지. 이게 결론 아니? 순서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결론은 하나는 16, 하나는 81이라는 얘기니까 첫 번째 뭐야? 두 근의 합을 구하자. 이게 마이너스 P가 근과 개수 관계고 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97이 될 것이고 P는 얘가 마이너스 97이 되었을 거고. 두 번째, 두 근의 곱을 갖다 찾아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Q였겠네요. 그게 16 곱하기 얘가 81이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16 곱하기 81을 갖다 쓰게 되면 이거 얼마냐? 예, 1296인가요? 그래서 얘가 1296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Q는 마이너스 1296인 걸로 확인이 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10P-Q를 했네. 와, 복잡하다. 10P-Q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970, 마이너스 1296이 들어가면서 계산의 결과는 플러스가 되면서 6이 되고 2가 되고 3. 정답은 얼마? 326. 몇 번에 있어? 326이? 있니? 네, 5번의 답으로 존재한대. 그래서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뭘 기억했으면 좋겠다? 요거야. 이런 거 가끔씩 갖다가 던져낼 때가 있으니까 약수의 개수가 5개다. 오케이. 4승 구조구나. 소수의 4승 구조구나. 이렇게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강적으로 이 세 문제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괜찮았던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갑시다. 뒷면 쓰라고, 뒷면. 이면지 쓰. 자, 거기다 위에다 이름 하나만 써주시고요. 맨 위에다 이름 하나만 써주시고. 이렇게 합시다.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냐면 은광여고하고 영동 1고등학교하고, 그죠? 우리가 지금 시험 숫자 나왔던 게 거기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풀이해드리지 않았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는 건데 나는 왜 이걸 안 풀이 왜 안 해주시나요? 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그 문제 번호를 좀 적어주시겠어요? 본인 이름을 써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반에서 풀어드린 게 있으면 그 영상을 잘라서 그냥 보내드릴 거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뭐 없으면 뭐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좀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영동일 고등학교하고 은광여고만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왜 이거 안 풀어주시지? 반포고까지 앞쪽에 반포고도 있었으니까 지난번 숙제 월요일 숙제 중에 혹시 안 풀어드렸던 반포고 문제까지 번호를 좀 적어주시면. 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마플 시너지. 우리가 지난번에 판별식 이야기했던 그거 한번 잠깐 점검 좀 해드리고 할 테니까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일단 거둘 테니까 거기다 한번 써주시고 시너지 쪽으로 한번 잠깐 점검해드리고 할게요. 자, 시너지는 지난번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쪽만 이제 진도, 그러니까 숙제가 나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하실 거 있으시면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앞쪽 좀 넘겨볼까요? 시너지 한번 잠깐만 좀 볼까요? 적었습니다. 시너지 한번. 자연스럽게 0도 아니겠지. 그런 거는 빨리빨리 한번 쳐볼게요. 그래야 오답도 조금씩 줄어들 것 같죠. 여기서도 너가 계산했던 게 이건 허가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니까 맞을 텐데 그죠? 여기 잘못됐지. 이거를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그거는 좀 진짜 적으셨으면 적으시죠. 적으셨네. 적으셨으면 적으시죠. 다 적으셨나요? 혹시? 네. 자, 그러면 시너지에서 세 문제만 얘기를 할게. 시너지 풀이 3개만 할게. 398번 봐줘, 자, 거기다가 음영 칠 수 있으면 음영 좀 쳐봐. 398번이 의외로 여러분 많이들 오늘 맞았던 분들도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거기다 음영 좀 쳐줘봐. 어떤 단어에 음영을 치느냐. 398번에 보시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이란 말 체킹 한번 음영 좀 넣어주시고 형광펜으로 넣어주시고 거기 맨 앞에 대가리가 뭐죠? 미지수입니다. n 플러스 I에다 체킹해주시고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설명드리면 2차 방정식 해서 문자가 들어가 있는 최고차가
자, 다시 2차 방정식하고 문자 앞에가 이렇게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야? 첫 번째부터 확인해야 될 게 뭐야? 그 문자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어. 그럼 먼저 써놔. 거기다가 뭐라고 써? m은 뭐가 될 수 없어? 마사가 될 수 없어. 398번. 자, 2차 방정식하고 맨 앞쪽에 있었던 m 플러스 4하고 연결을 시켰을 때 최고차가 문자일 때는 일단 그게 0이 될 수 없다는 전제를 까셔야 돼. 그래서 거기 답이 제가 이게 4번으로 기억하거든요. 4번으로. 답이 4번이었나요? 그게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나눠진 형태가 있을 거야. 근데 이거를 서수형이나 단답형으로 되면 니네가 답을 어떻게 쓰냐면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쓴다고. 그리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니라고. 반드시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두 번 나눠주셔야 돼. 그게 엄청 중요한 거고 니네가 진짜 실수 제가 진짜 1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했다 치면 한 거의 75명 이상이 이걸 실수를 합니다. 정말 많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버전은 뭐냐? 방정식하고 미지수를 줍니다. 또 그럼 생각해봐. 방정식이라고 주면 그 앞에가 0이어도 되고 0이 아니어도 돼요. 왜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맨 앞쪽에 최고차가 꼭 0이면 거기가 0이면 1차 방정식이 되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단어하고 2차 방정식의 단어는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오케이? 서술 과정에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돼서 요건 제가 풀이를 다른 건 하지 않고요. 그냥 거기서는 왜 마이너스 4가 부등호에서 나눠졌어야 되는 거야. 가끔가다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에이 쌤 우리가 답을 쓸 때 방정식에서 가끔가다 이런 거 쓰잖아. 어떤 거 쓰니? x가 뭐 2가 아닌 모든 실수. 우리 편의상 이렇게 쓰잖아.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를 쓰잖아. 왜 이렇게 쓰는 줄 아니? 원래 이거 부등호로 쓰면 원래 이렇게 써야 돼. x는 2보다 작다? x는 2보다 크다. 물론 이거는 요 해당된 이거랑 이거의 뭐가 돼? 합집합이 돼야 된단 말이야. 또는으로 가겠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방금 전에 풀었던 거 예를 하나 들게. x가 얘가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만약에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답이 이렇게 쓰면 서술 과정에서 이거 틀린 것으로 간주한다고요. 이해돼요? 이거 답 어떻게 써야 돼?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근데 뭐가 될 수 없대요? 마 3이 될 수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두 개로 나눠주셔야 된다고.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써. 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등호의 의미가 더 어렵게 헷갈리게 하니까 보통은 2만 아니다. 그럼 모든 실수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 조건이면서 이 조건인 부등호 하나에 부정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조건을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맞는 거라고. 혹여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은근히 애들이 선생님 저 진짜 제대로 썼는데요. 그래서 학교 서술 이의정정하러 갑니다. 완전히 깨지고 돌아오죠. 틀린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등급 갈린 애들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격양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뭘 볼 거냐면요. 406번이 좀 독특했어요. 406번을 볼 거고 413번을 볼 거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406번하고 413번. 아마 맞으신 분도 있고 틀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 406번도 그냥 간단하게 판별식 쓴 결과만 얘기할게.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짝수차 판별식을 적절하게 쓰세요. 거기 앞에 2로 대놓고 묶어놨으면 짝수차를 써야지, 그제? 그래서 이거 해보시잖아요? 그럼 어떤 수식이 진행이 됐나 봤더니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암산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는 쓸 수 없으니까 2분의 1 가로에 이렇게 모양을 바꿨겠죠. 그리고 거기에 한번 봐보세요. 단이라는 조건 한 번만 음영 한 번 더 쳐줄래요? 단이라는 조건에 음영 한 번만 더 쳐주실래요? 406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B, C는 실수다. 이게 복소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원이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매우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보통 실수라는 말은 언제 주로 나오냐면요. 복소수에서 나오기도 하고 제곱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야? 실수 범위에서 제곱을 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죠? 0보다
크다가 되고 또는 뭐가 되기도 하죠? 0이 되기도 하죠. 그게 기억번의 첫 번째. 기억번이 뭐니? 기억번이 뭐니? 2차 방정식이 중근에 갖는다. 무슨 얘기야? 중근에 갖는다는 것은 짝수합 판별식이 뭐가 됐어야 돼? 0이 되는 상황을 보자는 거야. 그럼 이게 0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그 모두가 0이 되는 케이스.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기억을 맞는 말이 될 거야. 이거 보려고 한 거 아니고요. 니은번 보려고. 자, 니은번 봐볼래?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무슨 얘기죠? 부등호가 성립하겠다라는 거거든.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두 개의 실근이니까 그렇게 되려면 A는 B가 아니다 또는 B는 C가 아니다 또는 C는 A가 아니다. 근데 그 해석이 되게 쉽니? 되게 어렵게 출제자가 의도로 꼬았는데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해석이 돼요? 물론 해석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 저는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수학하에 명제를 했을 거니까 나 물어볼게. 동국이 좀 도와줄래? 동국아,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또는이 다 어떻게 바뀌죠? 그리고를 일단 바뀌겠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그래서 A는 B가 된 거죠. 얘는 B는 C가 된 거죠. C는 A가 된 거죠. 그러면 실은 요 말은 어디 있는 거냐면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억인 거고 다시 말하면 판별식 D가 0이었던 상황을 지금 해석하는 거죠. 이 노란색 버전이. 우리가 이 식에서 찾은 거는 크다 하고 등호밖에 없는데 니은번의 이 명제를 부정한 상황이 이거면 원래 명제는 뭐였겠냐? 이거였겠지. 이 말의 의미가 이거를 지칭하는 의미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얘기야. 한 번만 다시. 우리가 지금 406번의 위쪽에 있는 거를 실제로 여러분이 판별식을 걸었더니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에서 0보다 크다고 0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안 나와. 이해되지? 0보다 작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0보다 크거나 0인 경우인데 그래서 기억번은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썼어. 그건 알겠단 말이야. 니은번의 이 표현법이 좀 특이하니까 기억해두라는 의미야. 제 얘기는. 이 표현이 왜 똑똑해? 부정이 너무 많잖아. 그 또는의 선택이 진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몰랐는데 뭔지는 일단 몰랐어. 뭔지는 몰랐는데 이거를 부정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이 기억번에 있는 이 말하고 똑같더라고. 그럼 전체는 두 종류밖에 없는데 이걸 부정한 결과가 이거였다면 원래 명제는 당연히 나머지가 돼야지. 그래서 얘가 이 말의 의미가 이거를 지칭하더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그 해석상의 과정을 이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소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수호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니은번은 뭐야?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니까 이게 맞는 게 되겠지. 이것 때문에 본 거야. 마지막 디귿은 허근을 가질 수 없다. 당연하죠.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디귿번도 말이 되죠. 허근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는 상황. 정답이 있을 거고. 정답 5번인가요? 자, 413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기니디가 한 번 더 있는데 이것도 디귿입니다. 저도 문제 풀다가 좀 실수할 뻔 했는데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잠깐 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판별식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정말 어려워. 그래서 그 표현법들을 좀 잘 기억하라는 의미로 413번을 풀어드린 겁니다. 가보죠. 자, 413번을 보면 개수가 실수다. 챙겨볼래? 개수가 실수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개수가 실수다. 무조건 판별식은 세 가지 형태에만 의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수가 실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얘가 허근 두 개, 얘가 중근, 얘가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개수가 실수라는 말은 저렇게 세 가지 내용이 숨겨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우리 본 주교재 프린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 이렇게밖에 안 되고
설령 그것이 허근에 갔더라도 이 허근은 반드시 뭐 천례복소수가 됐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그게 저 개수가 실수라는 말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내용이었던 건데 그냥 습관적으로 에이 개수가 실수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아무튼 거기 봤더니 기억번부터 보시는데 수식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2차라고 했으니까 일단 당연히 얘네들은 기본 전제가 최고차는 절대 0이 될 수 없겠죠. 이건 기본 전제겠죠. 자, 그럼 기억번. 현우야 좀 도와줄래? 현우가? 현우야 여기서 두근의 곱은 뭐였지? 오케이. 오늘 하는 근과 계수 관계. 여기는요? A분의 C니까 두 개 같다라고 하는 기억은 뭐 문제 없이 가겠죠? 무리 없이 가겠지. 맞을까요? 자, 니은만 봐보자. AC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두 2차 방정식은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 실수인 뭐라고?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 아, 말 더럽게 어렵네. 이거 해석 좀 할게요. 일단 AC가 0보다 크다란 말하고 동의관계가 뭐냐 이거죠. 맞습니까? A분의 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두근의 곱이 양수란 얘기인데 두근의 곱이 양수였던 이야기는 양수근이거나 혹은 음수근 이런 형태로 근의 구조를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단어적으로 얘기하는 공통근, 우리가 아직 진도상 좀 더 남아있긴 하지만 공통근의 느낌을 좀 잠깐 얘기해드리면 일단 저거하고 이게 공통근을 갖는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술이 좀 깁니다. 자, 공통근 알파를 가진다고 가정해보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근이니까 저기다 식을 집어넣으면 A알파의 제곱 B알파 플러스 A가 C는 0이 될 거고 두 번째 수식은 A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2B의 알파 더하기가 C가 0이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쪽에도 근이고 이쪽에도 근이니까.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얘를 뺄 겁니다. 빼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얘가 B알파가 0이다라고 하는 수식이 일단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죠. 첫째, B가 뭐일 때? 0일 때라는 상황하고 두 번째 상황은 알파가 0일 때라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럼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얘는 모순입니다. 이게 왜 모순일까? 분명히 공통근을 가진다고 해서 그 공통근이 0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계산의 결과에서 나왔는데 이게 왜 모순이라고 했을까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 그렇죠? 니은번의 전제가 뭐야? 니은번의 가정이 뭐였어요? 니은번에서 처음에 제시한 조건이 뭐야? A 곱하기 C가 뭐였다는 거야? 양수였다라고 하는 기본 대전제가 깔려있는 거잖아. 아니 니은번에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니은번의 첫 번째 글자가 A 곱하기 C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럼 그 말 속에는 지금 이게 내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 양수근 두 개를 갖든지 음수근 두 개를 갖는다고 했단 말이야. 각각의 방정식들은. 근데 계산해보니까 알파가 0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 그럼 알파가 0이라는 얘는 양수근도 아니고 음수근도 아니잖아. 이해가 돼? 알파가 0인 순간 무조건 여기에 근의 곱은 무조건 제로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모순이 걸리더라가 첫 번째 포인트라고. 이 문제 여러분 되게 만만한 문제 아니야. 그래서 보자는 거지. 이거 모순이다. 두 번째, 그럼 B가 0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B가 0이면. 그럼 B가 0인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자.
B가 0인 경우를 만들어 보니까 저기다 B를 0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다가 0을 만들어 봤어. 그랬더니 A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C는 0이 나오고 여기도 B가 0이면 똑같아요. A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가 C가 0이 되면서 두 방정식이 똑같아지네. 그 말은 뭐야? 공통근이 두 개란 얘기. 그럴 거 아니야. 2차고 2차니까 두 개씩 가질 거 아니야. 동의하니? 그럼 잘 봐라. 쌤, 알파의 제곱은요. A가 0이 아니니까 넘겨서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되는 그게 니은의 전제하고 어떤 의미가 있나 봤더니 A분의 C는 분명히 양수라고 하는 파란색 버전이 있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걸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 음수가 되지. A분의 C가 양수인데 마이너스는 음수일 거 아니야. 아니, 알파의 제곱이라는 놈이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요 상황은 이 알파가 뭐일 수밖에 없냐? 어떤 알파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I 허수단위. 이렇게 될 때는 그러면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허수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공통근 그 알파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 알파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허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실수인 공통근은 갖지 않는다는 이 말은 당연히 맞게 되는 거지. 허수의 근은 두 개를 갖는다라고 해석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렵다 이거예요. 잠깐 정리할 시간에. 그리고 디귿번은 금방 가니까 여기까지를 잠깐 한번 정리 한번 해볼래?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질문 좀 해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학교 출제 비율도 높고 모의고사 비율 출제도 높다. 한번 정리해줘봐.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버전. 자, 디귿입니다. 우리 실험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디귿번 보니까 요 뒤쪽에서도 요 놈이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철저하게 짝수합 판별식을 써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식을 일단 찾아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어진 또 다른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것인가 물어봤더니 판별식을 썼더니 B의 제곱 마이너스가 4AC가 됩니다. 얘는 짝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0보다 작을까? 아니면 0일까? 0보다 크다일까를 판단해줘야 되지. 누굴 기점으로? 얘를 기점으로. 그럼 여기 도대체 뭡니까? 이거 가지고 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이 식을 한번 이렇게 고쳐보자고. 어떻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리고 마이너스 3AC 이걸 분리해보자. 일단 얘는 확실하게 음수인 걸 알았어. 그잖아. 이건 확실하게 음수인 거 알았어. 그럼 얘가 확실하게 음수인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음수인지 양수인지 뭐 0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딨냐면 여기 있는 거야. 이거 넘겨주면 이렇게 되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니? AC는 양수입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지.
실수 ABC에 대해서 B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인데 그것보다 크다며 AC가. 그럼 당연히 AC는 양수겠지. 그럼 봐라. 이거 음수지. 근데 AC가 양수였지. 마이너스 3을 갖다 보면 당연히 음수지. 음수 더하기 음수는 뭐가 되겠니? 당연히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가 음수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면서 얘가 허근에 갖는다가 설명이 됩니다. 이것도 약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요 과정. 여러분이 요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B의 제곱이 AC보다 작았다. 오케이. AC는 양수였다. 라는 사실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이런 아래쪽의 해석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스타일 같은 형태니까 이 413번은 좀 별표를 쳐놓으시고 고민해 주시는데 특별히 니은번을 조금 더 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막상 풀려고 하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 숙제해왔던 것들 누적 복귀 학습제, 마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서 우리 주교재 프린트 2차 방정식 한 번만 다시 꺼내 주시겠습니까? 주교재 프린트로 한 번만 잠깐 좀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뿌리는 게 많아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냥 잘만 따라오시면 학습 효과는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2차 방정식 프린트 한번 잠깐 봐볼까요? 왜 나에게 2차 방정식 프린트가 없냐? 2차 방정식 프린트를 찾자. 2차 방정식 프린트. 자, 우리 앞에 안 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거 말고 요거 하나 봐봅시다. 15페이지 한번 봐볼까? 15페이지. 15페이지 15번 한 번만 봐볼까? 15페이지 15번 한 번만 같이 한번 봐볼까? 15페이지 15번 한번 봐보자. 자, 아마 숙제 해오셨을 텐데 어떻게 잘 풀어지셨어요? 15번. 답이 바로바로 이렇게 나와요?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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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풀려있지? 이따가 안 풀려 계신 분 따로 다시 얘기합시다. 숙제 정확하게 하세요. 응? 다른 데요. 네, 가급적이면 프린트를 좀 풀어주세요. 자, 15번 잠깐 얘기해보자. 좀 특이하지 않냐? 뭐가 특이하냐? 분명히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은 실근 하나 허근을 갔는데 좀 특이하잖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셋 중에 하나야. 원래가. 근데 거기서 갑자기 단어가 좀 특이하잖아. 실근 하나 갖고 허근 하나 갖는다고 하니까 특이하잖아. 이게 왜 그러지? 개수가 허수단위, 즉 복소수까지 확장돼 있어서 그래. 보면 그 중간에 BI라는 인간이 보이시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거든요. 여러분 지금 맞아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그 맞아 오신 분들 풀이 과정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한번 여쭤볼까요? 한번. 제가 돌아다녀 본 건데. 현우 혹시 맞았냐? 현우야? 현우 한번 좀 와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를 제가 드릴게. 강의를 맛있는 걸 사드릴게. 야매를 푼 것 같아. 혹시 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야매를 풀어도 괜찮은데 한번 풀어봐 주세요. 다시 잠깐 나와보세요. 한번 나와봐. 그냥 문제는 떠드릴게요. 한번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좀 궁금해서. 자, 묻으니까 오른쪽을 한번 끼시고. 자, 문제를 한번 제가 써드릴까요? 네, 문제는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문제는 자, 2차 방정식이고 x제곱 네, 이렇게 되고 플러스 2가 하나의 실근 하나의 허근. 요 조건이 뭐냐? 요거 한번. 예, 그냥 먼저 풀고 설명하셔도 괜찮고 알아서 한번.
일단 뭐지? 그 하나의 실기명 하나의 허근이 나와야 되니까 알파랑 베타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일단 허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뭐지? 복소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면은 이거가 뭐뭐뭐 더하기 뭐뭐뭐 i가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b는 0이 되면 안 되고 따라서 1번이랑 2번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좀 양인데 일단 뭐지? 이제 알파 베타 하면은 실근이랑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뭐뭐뭐 하고 여기 뒤쪽에 i가 나와야 될 건데 이제 c는 이게 실수니까 결국 c가 0이 된다 라고 하나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거가 결국 지워지니까 이제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i x는 0 그러니까 x 플러스 a 플러스 b i는 0 x는 0 하고 이제 허근 하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장갑은 가지셔도 돼요. 안 들고 가셔도 되고. 예, 설명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셨어요. 저는 좀 다르게 이 설명 잠깐 보완 좀 해드리면 다 하셨으니까 일단 이런 표현은 좋지 않죠, 그죠? 1번과 2번이 답이죠. 이거는 답을 그냥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맞는 말씀하신 게 맞죠. 왜냐면 일단 첫 번째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얘를 실근이라고 가정하고 얘를 허근이라고 가정하는 순간 근과 계수 관계에 따라서 덧셈을 해버리면 이게 정확하게는 얘가 마이너스의 이런 식의 일단 식이 등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근하고 허근, 그러니까 즉 허근에 관한 형태가 발생해야 된다는 것은 요 i 앞에 있는 b가 0이 돼버리면 얘는 실수가 되니까. 그래서 b는 여기서 이제 0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조건이 하나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 두 근의 곱이, 그다음에 실근하고 허근을 갖다가 곱셈한다고 했을 때, 실근과 허근을 갖다 곱셈했을 때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가 나오죠? 이제 허근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지만 실은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알파 베타가 여기 아까 근과 계수 관계에 따르면 얘가 뭐가 돼야 돼? C가 되다 보니까 C는 실수인데 허근이 나올 수 없으니까 C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으로 가서 여기서 C가 0이 됐어. 그래서 정답으로 몇 번이 된 거죠? 3번이 완성이 된 거겠죠. 그러면 저는 뭐 패턴은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해볼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원래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2차 방정식과 복소수는 되게 자주 등장을 해요. 일단 얘를 여기에 실근을 일단 알파라고 주는 건 똑같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i의 알파 더하기가 c는 0이 될 것입니다. 맞죠? 그쵸?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렇게 잡았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i죠. 그죠? i. 얘를 좌변의 식을 허수 단위꼴로, 즉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죠? 복소수 상등으로 풀 건데 얘가 확실하게 실수죠? 얘도 확실하게 실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죠? i가 붙어서 얘가 0이 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죠. b알파가 0 그리고 알파의 제곱 더하기 a의 알파 더하기 c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첫 번째, b가 0일 때 알파가 0일 때 아까 니은번 설명했던 것처럼. 그럼 얘가 b가 0이다? 오케이. 그럼 b가 0이다 라고 하는 거랑 봅시다. b가 0이다. 그럼 b가 0이 되면요. 애초부터 저기가 0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ax 더하기 c는 0이다 보니까 얘는 아까 셋 중에 하나라 그랬죠? 3-d가 0보다 크다? 0이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지 문제에서 말하는 뭐가 나올 수 없다? 실근과 허근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뭐다? 모순이더라 라는 것이. 그래서 b는 0이 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0이면 어떻게 되냐? 알파가 0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알파가 0이다, 알파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사라지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C가 0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B는 0이 될 수 없다. C는 0이다. 동시에 만족하니까 그리고로 들어가 있겠죠.
이건 저는 이제 수식으로 조금 더 길게 간 거고. 약간 현역을 설명한 게 훨씬 더, 더 여러분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궁금했던 거. 그럼 잘 풀었어? 이따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알겠죠? 제가 카드를 줄 테니까 5,000원 범위 안에서 그죠? 마음껏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카드 드릴게. 괜찮죠? 그 정도는? 자, 요거 설명하면 잠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이제 개수가 실수라는 것만 생각을 하다 갑자기 허수 단위가 들어가면 되게 당황들 하시는데 저는 주로 복소 상등으로 풀어요. 저는 주로. 알겠죠? 그러니까 개수가 허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프린트에 질문을 좀 받고 넘어가죠. 자, 23번까지 좀 안 풀리셨던 거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숙제에 대한 질문이야.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한결같이 말이 없어? 한결같이 말이 없어. 괜찮아? 오케이. 그럼 제가 먼저 여러분하고 그럼 얘기를 좀 마무리 해볼까? 자, 18페이지부터 있는 개념 설명을 제가 먼저 할게요. 개념 설명 먼저 하고 10분 정도 뒤에 쉬겠습니다. 알겠죠?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근거계수 관계 오늘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진도를 좀 나갈 테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제가 요거 한 번만 설명 좀 할게. 하도 근거계수 관계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보셔야 되는데 좀 뭔가 아쉬워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봐봐봐.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래서 그 알파라고 하는 과정을 근의 공식 중에 하나인 이거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의 베타를 이거라고 하자. 맞죠? 그럼 우린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실제 두근을 덧셈을 하다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다 보니까 이게 됐던 거고, 두 번째 실제 곱셈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분모가 4a 제곱분의 제곱이 합차의 구조의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a분의 c가 됐던 거고, 세 번째 알파에서 베타를 갖다 빼게 되면 이게 어떤 식이 되냐, 이건 보여드릴게. 2a분의 얘의 세를 갖다 빼면 2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가 4ac가 되는데 요게 없어지더라 라는 거지. 근데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임의적으로 저렇게 정했지만 실은 알파가 작은 놈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고 뭐를 붙여? 절대값을 붙이면서 이 좌변의 식을 뭐라고 읽어? 차라는 공식으로 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똑같이 절대값을 위아래 붙이셔야 되는데 위쪽의 루트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붙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페이지 18쪽인가요? 페이지 18쪽을 보시게 되면 2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 공식이 세 가지 버전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는 차공식에다가 좀 밑줄 좀 치시고 봐주세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루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보다는 저는 그냥 어차피 외울 거, 어차피 다 근거계수 관계 똑같은 버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 공식 그냥 외워두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정확하게 수투까지 쫓아다녀요. 기울기라는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자주 등장하니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거기 오른쪽의 과정 2번에 곱셈 공식 변형 있죠? 그건 여러분이 쭉 많이 보셨던 거라서 하나하나씩 눈에다가 잘 박아두고 넘어가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되셨어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3승 뭐 이런 것까지 차근차근 보시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건 다 맞추더라고요. 자, 이제 뭐가 문제냐? 19페이지 가봐. 3차는 내비두고요. n차도 내비두고요. 일단 그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까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볼 거예요. 동그라미 5번. 첫 번째 두근의 차가라고 돼 있죠? 두근의 차가라고 돼 있으니까 a하고 뭐 a 플러스 k 이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뭘로 쓰겠다? 그냥 근의 공식 그냥 써서 저기처럼 이게 두근의 차공식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2번 봐볼래? 2번 문제 뭐라고 그랬죠? 두근이 연속한 정수라고 했죠? 그 옆에 한 번만 써줄래요? 두근이 연속한 정수대. 한번 써줘봐. 뭐라고 쓸까? 두근의 차가 1이야.
차공식으로 푸는 게 훨씬 빨라. 그렇게 문자 잡는 것보다. 그치? 두근이 연속한 정수다라고 하는 건 차가 얼마다? 1이다. 차공식 쓰라니까. 그게 훨씬 더 빠르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있죠? 한 근이 다른 근의 K배다. 그럼 뭐야? 알파, K알파.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가실 수밖에 없고, 두 근의 B가 M대N이다. 그것도 역시 그냥 M알파, N알파, 비례상수를 알파처럼 잡아서 계속 가는 거죠. 한 근이 다른 근의 제곱 숫자, 그래서 알파와 알파제곱 이렇게 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하나만 더 추가해줘 볼래? 그림 하나만 추가해줘 볼래? 이 그림 하나만 거기다 넣어줄래? 어차피 방정식이나 함수는 똑같은 컨셉이라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뭐 여기 이게 뭐냐? 요 A는 어차피 X축과의 교점이니까 얘를 알파, 0이라고 하고 얘를 베타, 0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라? 그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일 거 아니에요. 물론 크기니까 절대값일 거고, 그죠? 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그동안 푸셨던 것 중에 있어요. 반포고등학교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숙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교점, 축과의 교점 사이의 거리, 그것도 두 분의 차라는 거죠. 진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 거는 좀 공식을 좀 기억해주라고.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지만 실은 공식처럼 그냥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거.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났어.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잘 봐. 잘 봐라. 재미난 거 하나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나왔다 치자. 물론 다 문자가 돼 있지는 않고 숫자를 알려주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냐면, 어이씨 잘못 잡았다. 네. 잘 보세요. 수선화를 떨어뜨리면 당연히 얘가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잘 봐라. 요게 뭐가 되냐면 M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이 M은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야. 기울기라는 말의 정의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일 거 아니야. X가 이만큼 증가하면 Y는 이만큼 증가를 해줘야 이 비율 M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보통 니네한테 문제 이렇게 준단 말이야. 요 길이가 뭐 루트 5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말의 정체는 뭐였겠어?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뀌는 거야. 다시 피타고라스 쓴 거야.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을 갈 건데, 자 써볼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이게 1 플러스 m의 제곱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면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요. 곱하기 절대값 뒤쪽만 절대값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이해돼? 그래서 보통 이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루트 5다. 근데 요 값이 1이다. 이렇게 나오면 요 m은 2였다. 이런 식으로 그 문자들이 왔다 갔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교점 사이 어떤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차공식이 진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학교 쌤들이 2차 함수하고 뒤에 문제가 결부되는 순간 이걸 내요. 2차 방정식에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느낌을 한번 기억해주고, 요 느낌은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제일 많이 기억해야 되고, 요 느낌도 한번 좀 봐줘 봐봐. 아, 여기가 m배 베타 마이너스 알파구나. 요 m의 기울기를 활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게 요긴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공식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딱 한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풀이해보라고 하고 제가 풀어드린 다음 마무리 할 거거든요. 35번 문제 하나 풀어봐 보세요. 그리고 마무리 하죠. 그리고 한번 쉬었다가 좀 힘내십시오. 35번 한번 풀어봐봐. 근거 개수 관계입니다. 35번 문제가 근거 개수의 관계입니다. 35번 한 번만 풀어봐 주십시오. 자,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자, 쌤이 이거 이제 풀어보라는 의도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 보통 근각계수 관계 나오면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렇게 가고 알파 베타가 A로 가는 건 너무 당연히. 쌤 차는 안 쓰나요? 주로 차공식은요 원할 때만 쓰는 끄집어내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차공식까지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원래 분수의 덧셈은 분모가 다르면 통분하는 게 원래 기본 원칙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갔을 거 아닐까? 이렇게 가보는 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식을 보니까 얘가 8베타 플러스 얘가 알파의 제곱이 얘가 7알파 베타다라고 해서 알파 베타를 바꾸는 건 쉬운데 갑자기 이런 단어가 등장하니까 여러분 좀 당황스러웠던 거겠지. 이거 우리 앞에 인수 정리할 때 잠깐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자, 보자. 야, 이게 근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8알파 더하기 A는요. 이것도 근과 개수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맨날 합과 곱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있다니까? 아, 무슨 소리야?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8베타 더하기 얘가 A가 제로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 이거를 그대로 이쪽에다 적용을 시킬 거라고요. 뭐를? 8베타라고 하는 수식이 도대체 뭐냐라고 봤더니 요 8베타라고 하는 수식이 베타의 제곱 더하기 얼마? A하고 똑같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냐고. 그러면 이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어? 아,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되고 참고로 알파 베타가 A였으니까 요 A가 일로 넘어가면 7A에서 A 빼니까 얘가 6A가 되었겠죠? 그러면 좌변의 수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의 곱셈 공식 변형이 오른쪽 6A가 됐던 거니까 얘가 64 마이너스 2A가 6A.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얼마더라? 8이더라. 이거 한번 보라는 거죠. 문자가 가끔씩 좀 특이하게 툭툭 튀는 경우가 있는데 오류가 아니라 실은 그렇게 해서 식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과정.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근각계수 관계는 알파 플러스 베타만 있는 게 아니라 근입니다라고 하는 수식을 통해서 저렇게 접근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요.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나중에 다른 문제 좀 풀 수가 있겠죠. 일단 시너지는 요게 딱 유형이 딱 세 문제짜리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따가 연습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한번 쉬었다 갈게요.